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미의 홍 원장입니다. 2026년도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변동되어지는 사항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요. 면접이라든지 또 1단계의 전형 요소들은 비중이 어떠한 차이를 예년이랑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집 인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 인원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되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학 소프트웨어 기능 특기자,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비중이 높은 게 어학 특기자인데 일단은 1단계 선발 비율이 예전에는 8배수였어요. 그런데 어학 8배수 부분 것만큼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면은 즉 어학 점수가 일정 이상이었을 때 지원하면 누구나 다 1단계를 통과하는 그와 같은 형태였는데 이번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무려 4배수로 줄어들었어요. 8배수에서 4배수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1단계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작년에도 역시 어학성적 100%, 이번에도 어학성적 100%, 그 부분건 동일해요. 그런데 작년에 8배수가 이번에 4배수로 반토막 났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6대1, 7대1 이 정도 경쟁률이 최근에 되었는데 예전에는 훨씬 높았죠. 그래서 경쟁률이 최근에는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8배수일 때는. 그러나 이번에 4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해야지 면접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국민대는 KMU 국민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영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이 부분 거 말고도 영어 영문학 부에서 4명 그리고 일본어학과에서 2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영문과와 일본어학과는 이번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어학특기자는 KMU 인터내셔널 스쿨,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여기만 남아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정원이 줄어 왔는데 작년에 35명에서 이번에 5명이 줄어서 30명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어학특기자 전형의 요소가 계속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원래 독립학부로서 국민대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은 총 정원이 45명이에요. 45명 중에서 수시 어학 특기자 기준으로 35명을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정시를 포함해서 다른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정시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상당수 학생들이 100%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사실마저도 모르고 지원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는 중간에 전공이 안 맞다거나 수업을 못 따라가서 다시 재수나 반수를 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은 반드시 어학 특기자로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립학부로서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말씀드렸듯이 수시에서는 다른 어떤 전형으로도 모집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실기 실적 전형인 특기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30명 기준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45명 정원 중에서 대부분 다 수시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일단은 특기자 전형만큼은 굉장히 또 독특해요. 그래서 다른 전형은 이 서류 제출을 9월 16일까지 일단은 원서 접수를 먼저 하고 서류 접수 9월 16일까지 해야 되는데 특기자 전형은 서류 부분 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 접수 단계에서 그냥 자신의 특기 성적 그 서류의 다양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바로 어학이면 어학 특기자, 토플이면 토플, 토익이면 토익 이 성적표를 원서 접수 단계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PDF 업로드 했었을 때 할 때의 그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학과처럼 우편 소인분으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 업로드로 진행된다. 이 부분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9월 중순까지고 26학년도인 경우에는 25년 9월 16일 정도까지 때 PDF 파일 업로드인데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특기자 기준으로 이제 면접고사가 있죠. 일단은 면접고사 고사일 안내가 있습니다. 고사일 안내는 다름 아닌
25년 10월 21일, 보통 10월 중순쯤에 그 사이로 안내가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는 의미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8배수였으니까 뭐 당연히 1단계 합격하는 걸로 봐야 됐어요. 토플 토익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은, 즉 자격에 해당하는 점수만 넘으면은 무조건 다 합격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26학년도서부터는 4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계 결과 발표, 2단계 고사장 안내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고사일, 면접 특기자 고사일은 25년 10월 26일, 즉 26학년도는 25년 말, 25년 10월 26일 날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학특기자의 기본적인 내용들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학특기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특기만 되면은 지원 자격을 줍니다. 즉 뭐 그 학교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든 일반고든 뭐 검정고시든 다 관계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상당수 학생들이 국외 고등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해외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고르게 어학 점수만 있으면은 그와 같은 자격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격을 주긴 주는데 그러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지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익은 900점 이상, 토플은 95점 이상, 탭스는 452점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것에 그 사정표, 토플 토익 탭스 간의 그 사정표를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자격 기준으로 보면 토익 900은 950은, 토익 900은, 그렇죠? 토익 900은 토플 95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토플이 경쟁력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토플 95점만 받으면 토익 900점과 동일하다. 물론 학생에 따라 가지고 토플 95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서 공부했던 학생은 주로 토플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이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 스피킹, 토플의 스피킹 라이팅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습했던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토익 900점보다는 토플 95점 이상 기준으로, 또 탭스 452점은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탭스로 지원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입니다.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4배수를 모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배수에서 4배수로 줄어든 만큼 여러분들이 1단계 합격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1단계는 어학 성적 100%입니다. 아주 간단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토플, 토익, 탭스 성적을 기준으로,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전에는 자격만 가지고도 됐어요. 왜냐하면 8배수니까. 그러나 지금은 토익 900점, 또 토플 95점, 그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4배수 안에 들어가려면 좀 더 높은 고득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익은 950점 이상, 토플은 105점 이상을 확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서 4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면접이 50%고 1단계 어학 성적이 20%였고, 그리고 학생부나 서류가 30%였어요.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50%였고, 더구나 해외고 학생은 서류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려 면접이 80%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다시피 1단계 특히 어학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 반영을 하고 그것으로 4배수를 모집을 해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어학 성적이 70%나 달고 들어가니까, 와, 이거 거의 그냥 토플, 토익, 탭스 성적 가지고 뽑는 거 아니냐. 면접 비중이 예전에 50%에서 30%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1단계에서 4배수 안에 들어가서 어학특기자를 하면은 형식적 반영 비율은 1단계 토플 토익 어학 성적이 70%고 면접이 30%이지만 어학 성적에다가는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를 많이 줘요. 왜? 이미 그 자격되는 점수가 한참 그 자격에 해당하는 점수에다가 한참 고득점을 부여를 해놔요. 그 기본 점수로 부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이상 되는 점수만 가지고서 변별력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 반영률은 나와 있듯이 15.73%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면접은 30%, 형식 비중이 30%인데 0점서부터 즉 0% 자기가 취득하는 게 30% 중에서 0% 혹은 만점 30%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0에서 30%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상대적 비중을 가지고서 어학이랑 구별해 보니까 무려 면접 비중이 84.27%예요. 즉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토익에서 토플에서는 기본 점수 644점을 줍니다. 이게 자격 점수야. 자격 점수. 아까 토플 95점, 토익 900점이면은 무조건 644점을 줘요. 그리고 만점이 700점이야.
따라서 불과 700에서 644점을 빼면은 56점이 변별력이 있는 점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면접은 어때요? 0점에서 300점까지니까 무려 300점이죠. 그러면은 300점 플러스 56점, 356점을 기준으로 그게 2단계 100%인데 356점에서 300점의 비중이 84.27%고 356점 중에서 56점의 비율이 15.73%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면접이 중요하다. 오히려 면접 비중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선발 기준입니다. 어학 성적은 배점표에 의거해서 최상위 성적 1개만을 반영합니다. 토플, 토익 여러 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제출할 수도 있어요. 토플도 제출하고 토익도 제출하고 탭스도 제출. 그러나 여러 개 제출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국민대가 정한 환산 점수, 그 환산 점수 중에 가장 높게 나오는 거 그거 1개를 반영하는 겁니다. 네, 지원 자격 미달, 그 토플 토익 점수 일정 이상 안 되면 당연히 지원을 했어도 1단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0점 처리도 있으니까 면접 결시자는 당연히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격자 미등록, 이것이 바로 추가 합격이죠. 그래서 예비 순위를 부여하는데 이것도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본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단계를 통과 안 했는데 추가 합격 있을 수가 없죠. 네, 면접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면접고사 부분 것은 기본소양 1이 있고 기본소양 2가 있어요. 기본소양 1은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거고요. 기본소양 2는 영어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소양 1과 기본소양 2를 나눠서 이렇게 그 성질, 출제 내용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양 1 한국어 구술이든 기본소양 2 영어 구술이든 같이 150점 150점 해서 총 300점 만점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견해를 그와 같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험생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비판적 시각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 것의 의견을 묻고 이것을 말로 하는 논술이에요. 한국어 구술, 영어 구술. 여기서 구술이라는 것은 그냥 교수님이랑 단편적으로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말로 쭉 논술을 하는 겁니다. 말로 논술하는 방식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퍼블릭 스피킹이에요. 일반 대중 앞에서 내가 스피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대화하는 게 면접이 아니다. 그냥 교수님들은 듣고 채점하는 거예요. 물론 추가적인 질문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논술이기 때문에 규모 있게 말하기가 돼야 되고 이와 같은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답한 학생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저희 사이미에서 합격한 그 수험생들의 수험생 후기, 면접 후기 또 면접에 출제되어졌던 내용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이 부분 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방식에 출제된 문제를 열람한 후에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이다. 계속 구술 면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Q&A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저 면접을 보려면 1단계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단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학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어학 점수는 기본적으로 토익은 900점, 토플은 95점, 탭스는 452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 점수 900을 토익 900, 토플 95, 탭스 452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내가 간신히 자격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국민대 기준 환산 점수는 920점을 주는 거고 아까 이 920점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만 들면은 면접장 옛날에 갔을 수가 있겠죠. 그때는 8배수니까. 근데 이번에는 4배수기 때문에 4대1 경쟁률이 넘어가면은 이 점수 가지고서는 면접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익 900점보다는 토익 950점, 950점 정도면은 국민대 기준으로 12등급이 아니라 한 5등급, 6등급, 5등급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그러면은 토익 950이면은 토플은 105점 이상이어야 돼요. 106에서 107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익 900은 토플 95. 됐죠? 그래서 토익에서 50점을 더 올려보세요. 950점. 그러면은 토플에서는 10점을 더 올려보세요. 95에서 10점 더 올리면 105점. 그래서 토익 900은 토플 95, 토익 950
950은 토플 105점 뭐 요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국민대 기준으로는 토익 950이면 토플 105점보다 1, 2점 더 주네요. 106에서 107점 요런 정도 큰 차이는 없지만은 탭스는 500점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탭스는 50점 정도 올라가요. 450에서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것을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면은 토익 900, 토플 95, 탭스 450 그 단계에서 토익은 50점을 올리세요. 950. 토플은 10점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탭스는 거기서 50점을 올리세요. 그래서 토익과 탭스는 50점씩 올라가면 돼요. 900에서 950, 탭스는 450에서 500. 그러나 토플은 10점을 올리면 돼요. 95에서 105. 그래서 그 라인이 즉 토익 950, 토플 105, 그 다음에 탭스 500점이 중간 라인이다. 5등급에서 6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토익 만점자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990점 이상, 토플 112점 이상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래서 토플이 유리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토익이 쉬우니까 토익으로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나중에 면접에서 좀 불리합니다. 면접에서 토플을 했던 학생들이 확실히 스피킹 라이팅에 특히 라이팅에 논리적 글쓰기를 많이 해본 학생이 그것을 또 스피킹에 적용하고요. 특히 스피킹에서 반드시 결론 먼저 conclusion first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reasons why, 왜 그 이유가 되는지 그 이유를 2개 이상 이렇게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각각의 그 근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결론을 요약해주는 이런 논리적인 말하기인 토플 방식의 스피킹에 익숙했던 학생이 뒤에 면접에서 유리하니까 무조건 토익 쉽다고 해서 토익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토플을 어느 정도 계속하고 그리고서 토플 점수가 좀 105점이 잘 안 나온다. 그럼 토익으로 전환해가지고 부득이보다도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으면은 전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플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출 서류 및 서류 제출 관련하는 부분이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국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죠. 역시 어학성적부 한 부만을 제출합니다. 그것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PDF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그렇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 것은 학생부 부분 것은 어떻게 제출하느냐. 학생부는 지원 자격에 불과해요. 지원 자격에 불과한데 이거는 원서 접수할 때 학생부 부분 것을 네이스에서 자동으로 대학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해주면은 어학성적표만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동의를 학생부 전산화로는 비동의자 혹은 비대상교 출신자들 그다음에 학생부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 그다음에 한참 예전에 고령 수험자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학교생활기록부 한 부를 교육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인터넷 발급본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최근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최근 2022년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전산 활용 동의를 해주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학성적표 하나만 PDF로 제출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동의 안 한 학생들은 부득이 학교생활기록부 한 부 출력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학성적표랑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원자들 대부분은 국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2026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죠. 2026년 2월 이후에 졸업한 학생은 대학 입학 후에 졸업이 되니까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학성적표 한 부 제출을 하고요. 만약에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했던 학생이면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해서 역시 같이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어학성적표는 PDF 업로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 재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각 한 부를 해외고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건 역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외 고등학교 조기 졸업이라든지 또는 올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역시 같이 제출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검정고시 출신자들 있죠.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어학성적표 한 부랑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그것을 이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성적기록표나 이제 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특히 해외고 학생들 제출할 때 대부분 영어로 돼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제출하면 지장이 없는데 영어나 한국어 아닌 다른 뭐 중국어로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해서 번역 공증본이랑 원본을 함께 PDF로 스캔해가지고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자 제출 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서 원서 접수 1단계에서, 그렇죠, 원서 접수 단계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플 성적표 사본, 입학처에 ETS 칼리지 보드로부터 직접 성적표가 도착하도록 스코어 리포링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스코어 리포링 신청을 할 때 국민대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2108 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토플 스코어 리포링 하는 그 방식은 사이미 선생님이 했던 다른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은 어떻게 토플 스코어 리포링 하는지 부분 거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26학년도에서 국민대 어학 특기자 전형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1단계 8배수에서 2단계 4배수로 전환되어져, 그리고 면접 비중은 30%로 형식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실질적 비중은 80%가 넘는다. 그래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는 면접에서 좌우된다. 그러나 1단계 통과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 4배수만큼 4배수 이상 지원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1단계 통과가 면접장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정원은 다소 축소됐다. 35명에서 30명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꼭 국민대 어학특기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